네, 안녕하세요. 저는 PNCS 소속으로 상황 판단 강의를 맡고 있는 길규범 강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민간 경력자 최근 3개년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보시게 되는 시점이 이제 올해 있을 이제 시험을 얼마 이제 남기지 않은 시점이실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실전처럼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건데, 준비를 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역시나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그 기출문제를 단순히 풀어냈다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이제 실전에서 시험장에서도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요. 그래서 함께 이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민간 경력자 시험에 대한 결과를 좀 설명드려야 할 텐데, 준비하시면서 아시다시피 25문제가 출제되고요. 시험 시간은 60분인 거죠. 그래서 60분을 25문제로 나눴을 때 한 문제당 몇 분이 소요되냐라고 보시면 어떻게 계산하셔야 될까요? 60분에 25문제 푸실 때 아예 60 곱해서 이제 다 초로 처리하신 다음에 25문제로 나눠서 한 문제당 몇 초인지 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지만, 조금 다른 방식을 설명드려보면 25문제의 정수배, 그러면 곱하기 2까지는 60 안에 들어와요. 50인 거니까. 25 곱하기 2가 50인 거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2분씩에 50분을 다 쓰시는 거고 남는 시간이 10분인데 25문제로 이제 10분씩 더 25문제 배분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600초에 25문제라, 그러면 나눴을 때 또 다시나 정수배로 또 가능하기도 하신데요. 이 정도는 나눴으면 이제 가능해지셨을 테니까 2 올려서 50에 2 50에 이제 100 남으니까 24초여서 2분 24초. 그러니까 한 문제당 2분 24초라는 평면적인 시간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통일된 숫자인 거지, 모든 문제를 다 2분 24초에 푸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문제당 대략 이렇게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이제 상황 판단은 크게 유형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유형이 구분되는데, 텍스트 유형, 그 다음에 법조문 유형, 텍스트도 법조문도 아닌 기타 유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기타 유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준비하시다 보면 여기 위로는 준비 괜찮게 되세요.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신데 요 아래 부분이 어렵습니다. 여기가 좀 어려운 편이라 소요 시간에도 약간의 차등이 생기실 거예요. 네, 요 문제들은 대체로 지금 2분에 푸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기타 유형은 3분 내에 해결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타 유형이 지금 이제 11년부터 17년까지 분석을 해봤을 때 제 분류에 따르면 적으면 8문제, 많으면 1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어서 한 평균적으로 한 10문제 정도가 매년 출제되는 경향을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25문제 중에 얘가 대략 15문제, 얘가 대략 한 10문제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 30분, 얘 30분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셔서 60분의 시간을 전부 다 이렇게 소진하시는 60분에 요 25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방법을 써 주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이건 텍스트 문제입니다. 법조문 문제입니다. 기타 유형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에 맞춰서 본인의 소요 시간을 2분 또는 3분에 맞추는 연습을 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유형 설명과 각 유형별로 목표 소요 시간, 그때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유형별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오늘 2015년도 문제를 설명드릴 거예요. 상황 판단은 15, 16, 17년도 순서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17년도 문제를 출제를 할 때 기존에 16년도까지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17년도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 기출문제는 11년도 거부터 이제 이렇게 풀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초창기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보시게 될 테고 최근에는 그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오는 경향을 보여서 예전보다는 준비하실 게 좀 생긴 최근 경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2015년도 1번 문제 설명 드려볼게요. 지금 요거는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거냐면 텍스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25문제를 구성할 때 뭔가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11번부터 20번까지, 그리고 21번부터 25번까지 이렇게 3개로 구분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체로 기타 유형이 나오는 위치고 여기서 변별력이 생겨요. 여기서 이제 변별력이 생기면서 합격권이 가름되는 곳이 여길 테고요. 그러니까 고득점이고 아니고가 그러니까 여기서 판명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책형이 2개인데 2015년도 기준으로는 인책형이 있고 재책형이 있는데요. 각 책형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인책형에서 여기가 재책형에서는 여기로 오고요. 그 다음에 인책형에서의 여기가 일로 오고 얘는 그대로 옵니다. 해서 구성을 보실 때 10개, 10개, 5개 패턴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2개를 구성하는 방식은 거의 유사합니다. 초반에 난이도가 쉬운 텍스트 법조문 위주로 내다가 뒤에 한 2, 4문제씩 기타 유형이 포함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텍스트 법조문 나오다가 뒤에 일부 기타 유형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결국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일 테고 변별력이 생기는 부분이 되실 테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어떤 내용을 내포하냐면 자, 여기 부분들은요. 여기 지금 지워졌는데 1번부터 10번, 11번부터 20번까지 요 초반에 있는 1번 때 초반, 11번 때 초반에 있는 문제들은 최대한 정답률을 높게 준비를 하셔야 정답을 높게 지금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틀리기 시작하면 이제 합격과는 조금 거리가 생기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법조문은 최대한 맞추는 전략을 쓰셔야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기타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문제를 선별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10문제 단위로 기본적으로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 건데 1번 문제 설명 드려볼게요. 지금 당연히
60분에 이 문제 한 번씩 싹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으시면 당장 강의를 좀 멈추시고 한번 본인이 문제를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푸시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분석을 혼자 한번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본인의 고민이 끝나신 다음에 강의로 확인하시는 거지, 풀자마자 강의로 해결하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업 전에 문제를 전부 다 푸시는 작업이 선행되셨어야 되고 틀린 문제에 대한 고민도 선행이 되신 다음에 지금 이후에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설명드려 볼 텐데요. 지금 요거는 유형으로 치면 텍스트 법조문 혹은 기타 유형 중에 텍스트 유형이 됩니다. 텍스트 유형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 텍스트 유형이 실은 이제 언어 논리에서도 나오잖아요. 이런 줄글 문제가 언어 논리에서도 나오는데 똑같은 글이 언어 논리와 상황 판단에 나온다? 라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진 않아요. 같은 글이 언어 논리와 상황 판단이 나온다?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 두 개의 글은 속성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읽기 방법이 좀 다르셔야 돼요. 언어 논리는 좀 더 이제 흐름이나 뉘앙스 전체적인 느낌으로 푸는 문제들이 있다면 상황 판단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상황 판단 문제들은 대체로 이제 정보 제시형 글이 많고 정보 탐색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뭔가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걸 빨리 이해하고 푸는 걸 수도 있겠지만 시험장에서 이해하고 푸시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시거든요. 해서 보다 이제 정보를 탐색하는 쪽으로 글을 읽으셔야 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1번 문제를 보실 때 처음 1896년 독립신문 창간을 계기로 이렇게 해서 쭉 다 읽고 문제를 푸시면 목표로 하시는 2분 내 해결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스킬을 설명드릴 거고, 제 강의 특징이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해당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스킬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 스킬을 잘 체화시켜서 준비해 두셨을 때 실은 민간 경영자분들이 피셋을 요령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으셔서 그 요령을 빨리 이제 남들보다 이제 하나라도 더 아셨을 때 시험장에서 분명히 뭔가 본인만의 장점, 강점이 생기실 거예요. 본인만의 무기가 생기실 거라 지금부터 설명드릴 스킬들 위주로 잘 체화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이 수업이 제 수업만의 차별화된 전략이자 그리고 다른 그 이제 연습을 잘 하시면 충분히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냐면, 자 보세요. 발문에서부터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이제 이걸 발문, 이제 문제 번호 요거를 이제 발문이라고 하는데, 발문을 읽고요. 발문에 포인트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때 포인트라고 하면, 자, 이 발문을 읽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겠다. 이 글을 어디에 중점을 둬서 읽어야 되는지 알겠다. 그거를 아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셔야 돼요. 다시 발문을 보고 나서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알겠다. 혹은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알겠다. 어쨌든 힌트를 잡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발문을 봤을 때, 이 문제 발문을 봤을 때 판단할 때 그냥 옳은 것은 이렇게만 말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내용은 알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포인트를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대신에 그거랑 비교해서 한번 문제 4번의 발문을 한번 봐주실게요. 4번 문제 발문을 보시면 뭐라 되어 있어요? 발문에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재산 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 대상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죠.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재산 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 대상으로 옳은 것은, 이걸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그래,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재산 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 대상에 대한 내용을 판단을 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포인트가 있는 문제가 되고요. 반면에 좀 전에 1번 문제는 발문의 포인트가 없는 문제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발문의 포인트가 없을 때는요,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바로 선지나 보기로 내려가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요 1, 2, 3, 4, 5번을 선지 1번, 뭐 5번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고, 보기는 요게 지금 보기, 2번 문제에 있는 요게 지금 보기예요. 그래서 보기, 기억, 뭐 리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선지 보기라 요게 지금 책에서 용어와 조금 달라요. 해서 검수 때 반영을 좀 해달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그게 좀 반영이 좀 제 용어와는 좀 달라서 그 점은 이제 참고를 좀 해주세요. 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1번 문제를 딱 보셨을 때 발문에 포인트 있는지를 보시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 포인트를 모르겠다 싶으시면 선지로 바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를 내려가셨을 때 어떤 해결책을 쓰시면 되냐면, 이 텍스트가 보통 다 이런 한글로 적혀 있다 보니까 한글이 아닌 비한글 장치들은 눈에 굉장히 잘 띕니다. 그래서 선지 내려갔을 때 어떤 게 보이셨냐면 1940년, 1990년대 초반, 1896년에 이런 특수문자, 그리고 뭔가 10년이 이렇게 한글이 아닌 내용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 숫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서 해당 위치에서 정보를 캐치하시면 돼요. 이게 다 안 읽고 푸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지금 어때요? 좀 많죠? 그리고 본문을 쭉 스캔해 보셨을 때도 숫자가 되게 많죠? 그러면 예상하시길 이 글의 특성은 어떤? 그쵸? 시대적 뭔가 흐름을 말하는 통시적인 글이구나 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통시적인 글이면 대체로 앞선 시점부터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말을 하니까 이 중에 제일 빠른 1896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940년, 그 다음 1990년 이런 순으로 아마 본문 중에 등장을 하겠구나 라는 것도 짐작이 가능하시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비한글 장치를 위주로 활용해서 내용을 찾아낸다. 본문 중에 위치를 찾아낸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읽기도 예상한다 라는 것을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근데 요 부분은 이제 책 이름과 관련된 요런 기호, 숫자가 되게 많은데 비해서 요거는 좀 독특하다 보니까 본문 중에 더 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쭉 스캔하셨을 때 저 기호가 어디서 보여요? 그렇죠. 바로 지금 여기서 보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통시적인 글을 너무 어렵다, 잘 이해 못하겠다 하시면, 나는 문제 해결을 잘 못하겠다 하시면 그 연도에 체크를 해두시는 것도 좀 좋아요. 연도에 다 이런 식으로 1896년, 1902년, 1907년을 전후 1935년, 뭐 1948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도를 쭉 스캔해 두시고, 스캔하면서 찾아 두시고, 그거에 따라서 아까 이제 선지 연결시키시면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 판단 텍스트는요, 절대적으로 쭉 읽고 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 이제 관련된 부분을 본문 중에 찾아서 그 부분만 짧게 읽고 해결하셔야 지금처럼 정보가 되게 많이 제시된 글에서는
정보에 막 뭔가 혼동이 없이 좀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해서 아까 지금 선지 3번의 그 특수 문자가 여기서 보이니까 먼저 선지 3번을 읽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의 노랫말은 1896년 독립신문에 게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 푸는 방법이에요. 저는 2009년부터 13년까지 5년 동안 이제 5급 공채 행시, 행정고시를 준비했었는데 그 시험 보는 와중에 PSAT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항상 고득점 했었고. 근데 그 비결이 이렇게 뭔가 스킬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었고 그 제가 연구한 스킬을 강의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제 방법 잘 체화되시면 네, 좋으실 것 같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방법은 만약에 나는 이렇게 발치도 좀 어렵다. 좀 일부만 읽고 해결하는 게 좀 어렵다 생각이 되시면 통시적인 글에서는 연도를 이렇게 다 체크하신 다음에 그 연도에 좀 주의해서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혹은 나는 조금씩 이제 부분 읽는 게 잘 된다 하시면 선지 3번의 특수 문자를 찾으신 다음에 선지 3번을 먼저 읽으셔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노랫말은 1896년 독립신문에 게재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이제 여기서 찾으시면 되죠. 창간을 계기로 여러 가지 애국가 가사가 신문에 게재되기 시작했는데 어떤 곡조에 따라 이 가사들을 노래로 불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대한제국이 서구식 군악대를 조직해 1902년이에요. 그러면 1896년의 내용이 끝나고 1900년대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아무래도 이 시기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 안 나온다라고 보시는 편이 좀 더 바람직하실 거고요. 계속 읽다 보면 국가를 만들어 나라의 주요 행사에 사용했다는 기록은 남아있는데 아까 우리가 선지 3번에 봤던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의 노랫말은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던 1907년을 전후하여 조국의 충성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 선지 3번의 말처럼 노랫말 1907년 전후에 만들어졌으니까 1896년에 독립신문에 게재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바로 선지 3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아마 1분 안쪽에 해결이 되시는 문제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 법조문 최대한 시간 절약해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연습해 두셔야 돼요. 지금 기출문제 설명드리지만 나중에 뭐 기본 강의 촬영하거나 하면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알려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출문제 같이 연습하셔도 제가 길교범이 어떻게 푸는구나 라는 것은 좀 더 아시게 될 거예요. 강의 계속 따라오시면서 연습해 주시고 그러면 2번 문제로 다시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시고요. 발문 보시고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발문에 포인트 있어요? 발문에 포인트? 없죠.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문제에서 뭘 해결해야 될지 안 보여요. 그런 경우에 바로 보기로 내려가시죠. 보기에 내려가서 어떤 비한글 장치가 눈에 띄셔야 돼요? 그렇죠. 1407년대에 또 역시나 이거 있고 정삼품 뭐 이런 비한글 장치가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1번 문제 쓰셨던 것처럼 이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기 뒤에 읽어볼게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제가 맨 처음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읽고 사고하는 과정이에요. 딱 그 과정대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보기 뒤에 보실게요. 1407년대에 청색, 염색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경국 대전에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쭉 스캔해 보세요. 경국 대전 그런 특수문자가 어디 있는지 찾으셨나요? 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잘하셨어요. 잘 찾으셨습니다. 이거는 뭐 시력만 나쁘지 않으시다면 눈에 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특수문자가 보이다 보니까 이
특수 문자가 등장한 문장부터 읽기 시작하시면 돼요. 아까도 1번 문제도 그런 식으로 풀었던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게 아까 1번 문제에서는 첫 문단, 첫 문장이어서 아마 처음부터 읽는 것처럼 보이셨을지 모르겠지만 등장을 하는 그 위치 거기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아까 1번 문제에서 독립신문 찾고 싶었는데 여기부터 있으니까 여기부터 읽는 게 공교롭게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경국대전을 찾으니 여기서 나왔네? 그러면 여기부터 읽기 시작하시는 거죠. 지금 보기 니은 잊으신 거 아니죠? 보기 니은 아까 뭐였어요? 1407년에 70년대 청색 염색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경국대전에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 경국대전에 따르면 1470년대 여기 있네요. 1470년대 경공장에서 청색물을 들이는 장인이 30여 명에 달할 만큼 청색 염색이 활발했대요. 그러면 어디까지 읽으시냐? 보세요. 여기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여기부터 읽기 시작했을 때 어디까지 읽으시냐면 읽다가 우리가 필요한 내용 청색 염색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어 와 관련된 내용이 끝나는 위치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 남색 역시 많이 사용되었대요. 그러면 남색은 우리가 찾는 청색 염색과는 차이가 있죠. 내용이 달라졌죠. 그때는 거기까지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비한글 장치를 찾아서 해당 위치부터 읽으세요. 그 다음에 그 부분부터 읽었을 때 어디까지 읽으시냐면 내용이 바뀌거나 지금처럼 남색으로 내용이 바뀌거나 혹은 아까처럼 첫 번째 문단 계속 얘기하다가 문단이 끝나거나 거기까지 읽으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내용이 바뀌거나 문단 자체가 끝나버리거나 왜냐면 기출문제는요 되게 잘 쓰여진 글이라 각 문단별로 중심 내용, 중심 소재가 확연히 좀 다른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문단이 바뀌면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아까 보기 니은 맞았죠? 그러면 이제 선지 플레이를 하셔야 되죠. 선지 플레이가 뭐냐면 니은 맨 처음 보셨고 니은이 맞아. 그러면 니은 맞네. 이렇게 했을 때 리을만 남잖아요. 그럼 이제 리을만 확인하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과정 다시 정리해 볼게요. 8번 보셨을 때 포인트가 없어. 그럼 보기로 내려가세요. 보기 중에 비한글 장치가 보기 니은에 보여서 니은만 읽고 본문 중에 요거 찾아서 아까 거기 읽고 바로 해결하신 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니은 맞고 그 다음에 선제 플레이하면 이제 리을만 봐야 돼요. 그러면 요것만 읽으시면 돼요. 지금 이 와중에 우리는 기역 또는 디귿을 읽어보지 않았어요. 최대한 적게 읽고 푸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남습니다. 조선에서는 합성연료의 출현 이후에도 초봄의 쪽잎을 따서 만든 남색 염료가 합성 염료보다 더 많이 사용됐대요. 더 많이 사용. 상한판대에선 지금처럼 비교급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교가 보이면 바로바로 시각적 처리를 하세요. 뭐냐면 초봄의 쪽잎을 따서 만든 남색 염료가 합성 염료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구나. 이렇게 시험지에 체크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시험지 이렇게 체크. 자, 봐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남색 염료가 합성 염료도 많이 쓰였다는 건데 어서 잠깐 요거 보신 기억 없으세요? 남색. 그렇죠. 아까 읽다가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다 보니까 여기서 남색 내용 나오면서 여기까지 그냥 끝났잖아요. 그래? 그러면 남색이 혹시 여기 있나? 라고 여기를 읽어보시는 거죠.
남색 역시 많이 사용되었는데 임원 심력지에 따르면 6, 7월에 쪽잎을 따서 만든 즙으로, 여기까지만 읽어도 보기 리을 틀리겠다라고 판단 가능하시죠. 왜? 조금 더 잘 읽으셨다면 초봄에 쪽잎을 따서 만든 남색 영묘, 초봄이어야 되는데 6, 7월은 초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도 뭔가 좀 걸려야 하고요. 이게 의심이 되셔야 돼요. 쪽잎을 따서 만든 즙으로 남색물을 드렸는데 쪽잎으로 만든 남색 염료는 햇빛에 강해서 색이 잘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고요. 이 염료는 조선 초기까지는 사용이 드물었으나 염료의 조선 중기에 따라서 중기의 염료의 의도로 상당했다가 합성 염료의 출현으로 다시 왕조에서 물러나게 됐대요. 합성 염료에 출현하고도 남색 연료 많이 쓰였어요. 아까 실은 이게 계속 움직이면 지워져서 그런데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 되잖아요. 합성 연료보다 많이 쓰였나요? 아니죠. 그쵸? 아니죠. 그래서 리을 틀리죠.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요, 처음부터 쭉 읽는 게 아니라 답 구하는 과정에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은 안 읽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문단만으로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기부터 읽고 답 구하시면 돼요. 자, 여기만 읽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 문제 역시도 1분 안쪽. 지금 1, 2번 문제 이거 지금 처음부터 다 읽고 푸신다고 치면 절대 2분 안에 안 끝나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푸시겠죠. 하지만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그렇게 풀지 않으실 거니까 이렇게만 읽고, 아 그래 답은 남들 1번 문제 풀 때 우리는 2번까지 풀고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맞았고 틀렸으니까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죠. 자,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해서 1, 2번 문제 최대한 빨리 풀어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용어 약속을 하자면, 아까 이게 이쪽에 있는 게 선지, 이쪽에 있는 게 보기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일반형 문제라고 할 거고, 얘는 보기형 문제라고 할 거예요. 일반형과 보기형 문제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잠깐 24번 문제를 봐주실 수 있어요? 그 요일 따지는 문제. 24번 문제는 일반형도 아니고 보기형도 아니고 걔는 선택형이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 걔는 뭐 1, 2, 3, 4, 5를 검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1, 2, 3, 4, 5번을 이제 검증하시는 거에 반해서 24번 같은 경우는 월요일 검증하고 화요일 검증하기 아니란 말이에요. 답이 나오면 그냥 바로 선택해 버리시면 되는 거라 요 세 가지로 구분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약속은 왕같이 해주세요. 책이랑 요 내용이 좀 다를 거라 그거는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1, 2번 풀어봤네요.